안녕하세요. 행복감성 임성실TV의 성실쌤입니다. 오늘은요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거절하면 행복하다입니다. 왜 거절하면 행복할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절하시면 둘 다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거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태어나기를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집요하게 부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가 말씀드리면 핫질 인간들 있죠. 찌질찌질 핫질 인간들 막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은요. 다 그냥 집요하다 못해서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요. 부탁이 최종 목표예요. 그걸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 관계로 한번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액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지는 않잖아요. 근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그걸 빌려달라고 해서 꼭 받으려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돈 없다. 그럼 알아왔다. 다른 사람한테 알아봐야 되는데 너 그 정도도 안 되느냐. 니네 잘 사는 막내 동생한테 아니면 언니한테 좀 부탁해서 좀 융통 좀 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또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저기 또 전화를 하죠. 그래서 또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면 되는데 안 갚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을 내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상식선을 벗어난 친구나 이런 지인들은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끝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신뢰감 잃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시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10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워크숍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소그룹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 같은 이제 모둠 활동을 하신 분인데 서로 인사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랬죠. 그런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만나고 싶다고, 생각나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얘기가 저한테 그 돈을 한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이 어디 있냐 했더니 아주 대출 방법을 세세하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건물을 이렇게 샀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건물을 샀는데 또 이제 신도시에 좋은 땅이 나와서 그걸 사느라고 돈이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그게 좀 잘 원활하게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쳐서 나한테 주겠다. 한 5개월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황금돼지 10돈을 탁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이걸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분도 직업이 확실하고 자기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땅도 샀고 그래서 그것이 좀 잘 되면 팔리면 막 개발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근데 그게 이제 몇 배로 올라서 팔면은 자기도 이익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것을 5개월 뒤에 갚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해주시면 이 10돈을 제가
성의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그것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워크숍 가서 소그룹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대출 방법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알려주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세상에.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그다음에 그분 딱 돌아서면서 전화번호 삭제하고 차단시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산 분들 그 예를 들었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사신 분의 예는요. 평당 5만 원짜리 땅을 사서 40만 원에 산 경우예요. 처음에 이런 경우도요. 솔깃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애초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딱 단호하게 끊거나 거절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그 40만 원에 사면은 뭐 3배 올리면 막 뭐 앞으로 개발되고 뭐 국도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인접한 곳에 뭐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꾼들이 있죠. 찌질한 핫질 인간들, 인간 말종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사탕 발림을 해서 순식간에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몰라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아예 초기에 거절하고 끊어야 됩니다. 단칼에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마음 편하시잖아요. 돈 빌려주시고 마음 상하고 친구 의절하고 채권 채무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편하세요? 소액이든 뭐 큰 돈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부탁은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 시간 뺏어가면서 내 막 마음 다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나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이제 내가 급한데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부탁을 해달라. 그러면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요, 내가 이번 주 주말을 이용해서 뭐 옷장 정리라든가 뒤에 베란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뭐해? 나 내일 토요일 날 백화점 가서 가구 하나 살 건데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러면 그때 안 돼. 나 저 집안일이 밀려 있고 뭐 좀 정리해서 안 되겠네. 미안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들은요, 이런 그냥 말종 같은 핫질 인간들의 그냥 말에 혹 넘어가서 또 같이 백화점을 갑니다. 그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딱 보면 그거 사나요? 못 사죠.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서 이제 또 뭐 식사도 해야죠. 자꾸 늘어지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은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이 만약에 다음 주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일은 누가 해주나요? 계속 쌓이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은 내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그 친구한테 아니면 그 지인분들한테 백화점 같이 가줄 사람들은 많아요. 나 아니고도. 근데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부탁을 거절했을 때, 이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 사람 다음에 또 어떻게 보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부탁을 그냥 덥석 들어주고 내 시간 뺏어가면서 내 몸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요, 나 일이 급한데 이거 좀 대신해 줄 수 있냐고. 그럼 또 우리 또 착하신 또 분들은 그 알았다 하고 야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주말에 또 회사 나오고 출근해서. 근데 만약에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뭐 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또
다음에 가자라고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내 가족, 내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잖아요. 늘 뭐 가까이 있는 건데, 그 가까운 행복을 차버리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절하면요, 내가 행복해지고요, 그 사람도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을 찾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았다, 해야 돼, 해줄게, 할 수 있어요, 해야지. 내 일도, 나를 먼저 되돌아보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희생해가면서, 내 시간을 버려가면서, 내 주변의 가족들, 우리 가정을 뒤로 하고, 그 남 부탁 먼저 들어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냉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단호하게,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친구가 지인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성격이, 그런 캐릭터가 결정이 되면요, 계속 끌려다니는,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않으시려면 단호하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상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인간 말종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같이 착하고 아주 순진하신 분들, 마음이 여린 분들한테 아주 집요하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거 아니에요. 자기 편하려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할 때는 물론 그 사람이 어려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불편해지고 우리 가족 문화가 균열이 생기는 일들은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요,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틈을 주셨다면 그 틈을 메꾸고 거절을 단호하게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인간관계, 우리 친구관계, 지인관계가 끝날 것 같다라고 또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고요. 인간관계가 한 방에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부탁했는데 내가 안 들어주더라도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부탁을 받았을 때는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해 주시면서 나의 먼저 행복을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 부탁을 들어주시면요, 내가 행복하고요,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감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